보통 여자들은 저런 경험을 33살 때 하고 34살 때 막차 타고 시집가지. 누군가 주변에서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야. 아니 본인이 경청을 했어야지. 결혼은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게 진짜 후회가 되지. 바보처럼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거야.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이젠 주변에서 연애나 결혼 얘기 진지하게 꺼내지도 않아. 추하게 나이 든 부장님은 대놓고 노처녀거리며 노처녀는 축복이라고 요즘 결혼하면 부모도 고생, 애도 고생, 위로랍시고 떠드는데 정작 지 딸은 작년에 시집 보냈지. 정말 나 돈도 왜 버는지 모르겠고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그때뿐이야. 부모님 챙기는 것도 다 소용없다고 느껴져. 나이 먹은 딸이 혼자 나이 들어가는 거 보는 부모님 속은 속이겠니? 엄마가 언젠가 그러더라. 제일 큰 걱정이 나중에 세상에 나 혼자 남겨 두고 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저민다고. 요즘 울컥할 때가 정말 많아. 돈이라도 써서 스트레스 풀려고 스타필드를 가도 남편이랑 아기 손잡고 아이스크림 먹으며 돌아다니는 또래 혹은 더 어려 보이는 여자들만 눈에 들어오고 억한 감정이 올라와 그냥 바로 집으로 온 적도 있어. 결혼글 올라오면 일부러 안 보는데 어쩌다가도 보면 숨 막히고 진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어. 꽤 오래 만났었고 결혼 생각 있다고 했던 남자도 있었는데 별 꼴같지도 않은 이유로 걷어차고 그 이후로는 쭉 인생 내리막길인 것 같아. 너희는 부디 나처럼 되지 말길 바래. 괜찮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가 차버린 거야. 지복을 지가 찬 거지.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뭐 연애고 결혼이고 자식고도 뭐 안 되고. 쯔쯔. 보통 노처녀들 특징이 이런 루트를 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간에 내가 정말 젊었을 때 꽃다운 나이에 만나왔던 괜찮은 남자들은 어디 가고 다 지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뭐 이런 남자는 내가 나중에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안 맞으면 쉽게 헤어져 버리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후회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지금 결혼을 해. 59도 아니고 39인데 여자는 눈 낮추면 결혼 쌉 가능이고 애 있는 게 부러우면 그건 조금 늦긴 해도 요즘 의학 발달하고 개인차 큰 부분이라 40 넘어서 낳은 사람도 꽤 많지. 40이 넘어서 애를 낳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드뭅니다. 힘들죠. 그리고 애 돌보기가 많이 힘들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체력이 안 돼서. 그래도 바람피는 남편을 만나서 죽지 못해 사는 여자들보단 낫잖아. 원래 29, 39, 9수에는 불안하다가 뒤에 02부터 30, 40이 되면 해방이 되는 거야. 나도 그랬지. 불안하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라. 우리 친언니 40살인데 자기가 아직도 20대 공주인 줄 알아. 직업도 없고 배도 나왔는데 자신감 충만해서 부모님 주선으로 맞선 들어오면 그것마저 튕기는 이상한 사람도 있지. 자신감 좀 가져. 40대에도 결혼하면 되는 거야. 결혼해서 인생 망친 여자는 있어도 결혼 못해 인생 망친 여자는 없다잖아. 취미를 하나 만들어봐. 인생에 취미 하나 있는 게 얼마나 힐링인지 몰라. 등산이든 캠핑이든 골프든 자신만을 위해 좋은 것을 찾아봐. 댓글이 꼬라지가 다 저래요.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싶으면서도 내가 볼 적에 있잖아. 위로가 아닌 것 같아. 매기는 거죠. 사실상. 위로랍시고 댓글 다는 애들이 더 엿같기는 하다. 비혼 추천 사이트 아니냐? 내가 못 가니까 남들도 못 가야 된다는 사이트. 예쁜 애 사진이라도 올라오는 날에는 난리가 나더만. 저건 성별 관련 없이 그냥 저 나이 독신되면 저렇게 사람 말라 죽어가지. 죽는 날 기다리는 독방 사형수가 되는 거야. 39이면 안 늦었는데 빨리 정신 차려야지. 아무리 요즘 기준이라고 쳐도 39이면 많이 늦었지. 결혼은 할 수 있겠지만 결혼 정년기는 이미 지난 거고 남자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제결혼이라도 노려보겠는데 여자는 그것도 아니니까. 40대에도 종종 있긴 하지. 애를 못 가져서 고생하겠지만 저런 애들이 많이 늘어서 개인도 더 엿되고 사회 전체 문제도 심각해졌으면 좋겠어. 아직 우쭈쭈 해주는 년들 꼬라지 보니까 역겹기는 하다.
일본이 그래서 2000년대 초식남 이후 다음 세대에선 여자력이 유행한 거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 일본에 대해 어설프게 알고 떠드는 애들이 그러더라. 일본은 한국처럼 이 정도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적이 없어. 출산율도 한국처럼 0 이하로 간 적도 없었고. 보통 여자들은 저런 경험을 33살 때 하고 34살 때 막차 타고 시집가지. 누군가 주변에서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야. 아니 본인이 경청을 했어야지. 남자는 40이 넘더라도 건실하게 갖추기만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제 결혼이라도 시도해볼 수 있겠는데 여자는 그런 쪽도 아주 막막해서 결혼 생각이 있으면 30대 중반 전에는 승부를 봐야 되지. 진짜 많이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 결혼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대표적으로 노처녀인데 내가 초혼인데 어떻게 돌싱을 소개시켜줄 수 있냐. 이런 마인드라면 그 사람은 진짜 글렀다고 봐. 다 내려놓고 인성만 보고 가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냥 말해도 소용없다. 지 인생인데 뭐. 그리고 40이 되면 정신 차려도 의미 없어. 이미 버스는 떠나간 거지. 39이 아니고 어르신들도 결혼을 해. 눈에 차는 결혼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시골에서 노모를 모시는 50대 돌싱남 만나라면 50대에도 충분히 결혼이 가능해. 내 주변에서 본 케이스라서 가능은 해. 우리 엄마 친구 황혼 이혼하고 바닷가 내려갔다가 저렇게 재혼하던데 그걸 봐서 이야기하는 거지. 솔직히 저 양반은 직업도 있고 전에 남자친구도 있을 정도니 눈 낮춰서 맘먹으면 할 수야 있을 건데 그게 싫겠지만 말이야. 결혼을 못해서 인생 망친 여자들 트위터 가면 많지.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증오가 된 케이스가 맞다고 봐. 사촌 누나가 곧 신인데 미성년자 때부터 비혼주의자였어. 가끔 명절에 만나면 남친 물어보는데 남자는 만나긴 하더라고.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예전에 이쁘긴 했지. 돈도 잘 벌고 만족하면서 잘 살던데. 조롱할 게 아니라 지금 미혼 30대 미래 아니냐?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섭기도 해. 작성자분은 좋은 사람 만나서 늦게라도 가길 바라지. 전 직장에서 딱 저런 년이 하나 있었는데 40살인데 허구한 날 결혼 못해서 신세 한탄하는. 근데 막상 소개팅이나 결정사 만나고 오면 별로라고 투덜거리고 평생 결혼 못하는 거야. 남자는 나이 먹으면 타협을 한다는데 여자는 나이 먹을수록 눈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지. 아는 게 많아질수록 뭐 안 되고 뭐 피해야 되고 눈을 낮추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이상형은 차곡차곡 채워가면서 빠짐없는 육각형을 바라는데 현실 속 자기 가치는 떨어져 가니 힘든 거야. 저래도 여자는 눈만 낮추면 결혼을 해. 남자는 진짜 여자가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그래서 뭐 국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지. 남자도 결혼 생각이 있으면 빨리 꼭 해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도태된 찐따들은 온라인에서 진지하게 미는 삶이 커뮤나 온라인 도파민 뽑기 배달 음식이 3교대만 하는 M창인데 2030 절대 돌아오지 않는 나이인데 이 찐따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 허송세월하다가 머리털은 머리털대로 빠지고 신체적인 매력도 개박살난 채로 추레해져서 아무도 원하지 않거나 준비만 오지게 하다가 딱 결혼하자니 늙은 악성 매물만 남아 어거지로 결혼했다가 지 신세 지가 조져놓은 인간들 40대 넘어가면서 남녀들 수두룩하게 봤지. 결혼시장 이꼬르 부동산 시장인 거야. 거기 개박살난 도태남 새끼들이나 음침하게 염탐하는 늙은 년들 발작하겠지만 모두가 원하는 매물은 이미 진즉에 알아본 사람들이 다 채간 지 오래고 진짜 누가 봐도 하자 매물이거나 겉으로는 말짱해 보여도 연식이 오래되고 높은 확률로 하자 숨기고 있는 악성 매물들이지. 여자년뿐만이 아니고 독거 노총각들도 메타인지 잘해서 지 주제 지가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봐. 자기가 죽어도 행복한 결혼을 못하겠다 싶으면 악착같이 노후 준비하고 멘탈 관리해야 되지. 돈 좋아하는 독거 노총각들 말년에 외로워서
별 꽃뱀 같은 애들한테 뻗겨 먹어지는 경우 허다하거든. 어느 날은 못 빼던 이모가 못에 찔려버리게 된 거야.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지켜보던 아재가 하는 말이 아줌매 조심하소. 밤에 집에 들어가서 또 찔려야 할 거 아니오. 진짜 구라안치고 이랬어. 나는 노가다를 뛰어. 공사 현장 특징으로 말하자면 외국인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지. 그리고 일하는 작업반장들이 대부분 입이 험한 편이지. 첫 번째, 못 빼는 아줌마. 공사 현장의 모든 자재들은 한 번씩 쓰고 버리지 않고 계속 쓰지. 대표적인 예가 나무 자재들. 이런 자재들을 재활용하려면 박혀있던 못을 빼내고 활용하는데 하루 종일 죽어라 헤파이토스 대장장이 마냥 망치질만 하는 이모들이 있어. 어느 날은 못 빼던 이모가 못에 찔려버리게 된 거야.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지켜보던 아재가 하는 말이 아줌매 조심하소. 밤에 집에 들어가서 또 찔려야 할 거 아니오. 진짜 구라안치고 이랬어. 나는 진짜 미친 새끼인가 이랬는데 또 다른 아재가 하는 말이 낮에는 못 빼고 밤에는 물 빼고 이 지랄병을 하길래 그대로 뇌절해버렸지. 근데 이모가 유쾌하게 받아주고 같이 드립을 치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 그쪽이 찔러주시던가.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 멘탈은 가져야 노가다에서 일을 하는 건가? 두 번째, 한국말 할 줄 모르는 중국인 철근팀. 이 새끼들은 존나 영악한 편이지. 우리 팀이랑 자주 부딪혀. 일을 못하니 뭐니 방해되니 말도 더럽게 안 듣지. 문제는 이 새끼들이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야. 뭔 말만 하면 손을 귀에다 대고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하지. 안전관리자가 고소작업 시 벨트 안 찬다고 지랄하는데 눈 멀뚱멀뚱 떠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짓더라. 그래서 나도 먼 나라에 와서 젊은 나이 힘든 일 하니 딱해서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어느 날 이 새끼들이 점심시간 되니까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야. 헐씨 못 알아듣는 척 했던 거야. 얘봐. 한국말 다 알아들으면서 이때까지 못 알아듣는 척 한 거지. 세 번째, 리프트 전쟁.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혹시 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리프트라는 건가 봐요. 아, 이게 엘리베이터 역할을 한대. 이게 올라가면서 사람 태우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봐. 건설 현장엔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고층으로 이동할 땐 이런 모양의 건설용 리프트를 타. 명칭은 호이스트카. 이 호이스트카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각 층마다 모두 호출벨이 달려있어. 마치 고깃집 벨처럼 버튼을 누르면 몇 번 테이블인지 뜨는 그런 호출벨이야. 카 내부에 몇 층에서 호출했는지 알려주는 그런 장비가 있지. 이 호이스트카는 운전원이 직접 운전을 하는데 그냥 레버만 당기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는 원동기 면허증보다 쉬워. 항상 운전하는 이모들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 근데 언제 호출 뜰지 모르니 항상 카에서 대기해야 되는데 게으른 이모 한 명이 맨날 지 좆대로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거야. 호출 없으면 밖에 대기실 가서 누워 쉰다던가 커피 타 먹으러 간다던가 결국 우린 위에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지. 어느 날은 밥때가 다 됐는데 호출을 눌러도 안 올라오는 거야. 존나 짜증나가지고 오늘도 일 안 하고 첫 놀러 왔네 이러고 있는데 그때 위에 중국인 철근팀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10분째 반응이 없으니 문 사이로 약간 머리 들어갈 정도로 틈이 있어. 그 틈 사이로 머리 작은 짱꼴라가 머리를 넣더니 난 또 이모 오는가 안 오는가 보려고 밖에 머리를 냈나 싶었는데 갑자기 창밖에 머리 내고 존나 크게 이 씨발년아! 이러더라. 뒤에 다른 짱꼴라들 잘한다 잘한다 이지랄병하고 존나 짜증났는데 그래도 웃겨서 기분 풀렸고 이모 올라왔을 때도 그날은 그냥 넘어갔지. 다음날 출근해서 카를 타려는데 이모가 지 계란 먹는다고 대기실에서 안 나오는 거야. 카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빡쳐서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사람 다 기다리잖아요. 이래도 계란을 계속 처먹어. 존나 한숨 쉬고 전연을 어떻게 해야 조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지 때문에 사람들 기다리면 뛰어와야지.
무슨 시파오 마냥 천천히 걸어오더라. 그래서 다 같이 카 타고 올라가는데 지 팔 아프다고 문 우리 보고 열으라고 해. 뺑이 치고 왔습니다. 힘들어 뒤지겠네요. 아, 그래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프리라이프님. 아이고, 뺑이 치다 오셨어요? 원래는 운전원이 문 열고 닫고 다 해야 되는데 지 일을 하기 귀찮아 안 하는 거지. 내가 졸라 빡쳐가지고 아픈데 뭐하러 출근하냐고. 내가 말할 테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나와버렸지. 내리자마자 안전 차장한테 전화해. 이때까지 일 제대로 안 한 거 전부 꼰질렀는데 다음날 그 이모 변명의 기회도 없이 바로 잘렸어. 잘됐네. 개같은 년. 네 번째, 유쾌한 타워크레인 기사. 이때까지 같이 호흡을 맞춘 기사들은 솔직히 말해서 좆같았어. 기사들도 우리들도 시간이 생명이라 빨리 다 끝내면 빨리 집에 가니까 최대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 조금 시간 딜레이 되면 지랄병하지. 우리가 늦게 퇴근하면 기사들도 늦게 퇴근을 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날은 기사가 바뀌고 처음 호흡을 맞춘 날이었거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작업이 어려워서 잠시 대기를 하는데 기사가 언제쯤 마치쇼? 이렇게 무전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대기해보죠 이랬거든. 그니까 기사가 알았어 사클 걸어봐 내가 전화해볼게 이러는 거야. 초면에 반말 찍찍 뱉길래 기분 더럽네 이러고 있는데 사클은 또 뭐하러 걸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사클을 걸라는 게 이걸 걸으라는 소리였는가 봐요. 저게 있어야 고리 체결하고 자재 들어 올리거든. 우리가 작업을 할 땐 저걸 빼고 우리가 쓰는 사클이 따로 있어. 그래서 반말 기분 개드럽네 이러고 사클을 걸었는데 갑자기 지상으로 내리길래 나는 뭐 자재 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한 5분 있다가 포대자루 하나 걸어서 올라오는 거야. 기사가 그거 좀 먹어보쇼 이러길래 뭐지 했는데 안에 음료수랑 카스타드 빵이 들어있는 거야. 안 그래도 목마르고 그때 여름이어서 눈물 나길래 감동받아서 카스타드 처먹으며 무전으로 눈물 납니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기사가 고마우면 맛있게 드소 이러더라. 어떡해 감동적이야. 그 뒤로 형님 하고 지냈어. 유쾌하지. 스윗하네요. 그러게. 다섯 번째, 노가다 부부싸움. 이건 또 웬 소리야. 재밌겠다. 이거 제목부터가 재밌을 것 같아. 부부끼리 설비하는 팀이 있었어. 노가다 한밭집 주 메뉴, 단가 존나 싼 생선이나 소시지, 돈가스 이런 거 위주로 자주 나오는데 근데 그날은 약간 상위 클래스인 제육볶음이 나왔어. 밥 처먹는데 팀장이 마누라한테 니는 집에서 이런 음식 좀 해봐라. 집밥보다 노가다밥이 더 맛있네 이러는 거야. 아 미치겠네. 마누라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이 째려보더니 그럼 니는 집에서 청소 좀 해라. 너희 집 안방이 공사 현장보다 더 더럽노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마누라가 남편 따라 노가다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쐐기를 박으니 팀장이 바로 아가리 닿더라. 그렇게 마누라 식판들 두고 나가는가 싶더니 화가 주체가 안 됐는지 다시 들어와서 팀장 아굴통을 날려버리더라. 여섯 번째, 정신 나간 TBM. 노가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침 일 시작 전에 막 안전 좋아 이러면서 삼창을 하잖아. 그때 내가 일하던 협력업체는 항상 소장이 나와서 각 잡고 오늘의 안전구호는 땡땡건설 무재해로 나가자 이러면 막 좋아 외치고 아 미안해요. 웃어서 미안해요. 박수 짝짝 하는 게 보통인데 그날은 소장이 안 나오고 바로 밑에 급 부장이 나와. 마이크를 잡더니 나는 형식적인 안전구호 안 한다고 내가 앞으로 말하는 거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외칩니다. 알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뭔가 싶어서 집중하며 듣는데 첫 마디가 우린 전문가다 맞나? 이러는 거야. 사람들 다 한 목소리로 맞다 이러고 우린 기술자다 맞나? 맞다! 우린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이다 맞나? 맞다! 이런 식으로 뭔가 노가다판의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열정과 감동이 오가는 중이었지.
부장이 집에서 술 처먹고 깽판 쳐도 되나? 이랬는데 작업자들이 존나 한 목소리로 맞다! 해버린 거야. 갑자기 부장이 하는 말이 아니 뭐가 맞습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다 사람들이 또 맞다! 이래서 다 엎드려! 이랬지. 존나 웃겨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 근데 분위기가 좋아서 해프닝으로 끝났고. 어마무시하네요. 현장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너가리를 빼놓고 일을 하는 거야. 서울에 살고 38살에 19살 베트남 와이프를 만나 결혼하고 아기도 생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검소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 85%가 혼인생활 만족, 90%가 혼인 지속 의사 있다라고 했대요. 참고로 도망 이혼을 다 포함을 한 것인데 많은 사람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상혼한 결혼 이민자들의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 하지만 실제 집계된 통계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죠? 2020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들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과 만족 등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약 85%가 넘었다고 해요. 와우! 한국인 남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그 섬세함과 따뜻함이 다른 나라들의 남성들에 비하면 정말 한국인 남성은 결혼 상대자로는 완벽에 가까웠다.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이 통계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달리 그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 또한 자체 인식조사 결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상혼한 결혼 이민자들의 혼인을 지속하는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90.7%가 혼인을 지속한다는 조사 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 남성분들. 국제결혼에 아주 큰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다른 국제결혼적으로도 알아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나쁘지 않다. 대신에 한국인 여성을 만나는 것만큼 국제결혼 또한 쉽지는 않다. 진입 장벽이 좀 높죠. 한국인 여성들에 비해 대화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로.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허들이 높은 결혼이니까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만 결혼해. 그런 게 아닐까? 나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이 비례해서 오르는데 직장 괜찮고 자영업에서 돈 괜찮게 버는 남자들도 국제결혼 많이 하지. 유형이 여자 앞에서 뚝딱거리는 못쏠 이혼남, 한국 여자한테 많이 대어본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탈모나 키가 작거나 외모가 좀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그래도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쪽은 나이차나 외모는 적게 보고 하자가 한두 개 있어도 다른 부분 보고 사려는 거야. 이분들이 오히려 어리고 착하고 노총각 인생을 구원해준 와이프 어둥둥 아껴주기만 하기도 하고 반대로 개차반들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야. 매매온도 프레임이지. 베트남에서 돈 밝히는 애들은 이미 수천, 수억씩 차이리 문화가 있는 대만이나 중국으로 돈 많이 받고 갔다가 이혼하고 한국에 와서 또 국적 먹튀하고 이런 년들은 그냥 정신 나간 애들이고 그래서 국제결혼해도 해외 출국 이력이 있으면 호주 워홀급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튼 한국은 결혼 진행이 총 2,000에서 3,000인데 베트남 2번 왕복, 항공권에 차류비, 업체 마진, 신혼여행, 결혼식, 스드메, 토픽 응시, 비자 발급, 동네 잔치, 어학당, 서류 번역, 공증, 가이드 통역, 신부 용돈 다 포함되는 거지. 와, 대박이네. 뭘 이렇게 준비할 게 많아. 이러니까 국제결혼 허들이 높다는 거예요. 한국은 시작부터 퍼주는 게 아니라 결혼 못하고 혼자 늙어가는 독고 노총각 구해주고 애도 가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못 사는 처가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마저도 스스로 이주 여성이 벌어서 송금하는 경우도 많고.
국제 중매혼이 뭐 매매혼이다 어쩌다 하면서 어쨌든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데 우리 삼촌이 국제 결혼한 거 보고 마음이 바뀌었지. 진짜 서로의 니즈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결혼이야. 돈을 여자한테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지. 그냥 업체한테 주는 비용이고 전통 때문에 뭐 몇백 주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그 나라 기준으로 봐도 딸 팔아먹을 만큼의 비용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진짜 한국에 와서 사는 게 꿈이라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 생활 환경도 너무 만족한다고 하고. 스드메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결혼 알아보긴 했는데 나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배우자가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고 각종 서류들 챙겨줘야 되고 일자리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국제결혼도 쉬운 게 아니구나 싶더라. 나는 근데 외벌이나 2세 교육을 생각하면 하고 싶어도 국제결혼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 나야 좋긴 한데 자식을 한국식 교육과정으로 기르는 과정을 엄마가 아닌 내가 더 신경 써야 하는 점이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직장이 매우 제한적이라 사실상 외벌이일 텐데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지.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편의시설 이런 게 전 세계 탑 수준이라 에어컨, 건조기, 보일러, 병원, 대중교통 등등 다른 나라에서 누가 와서 살아도 만족하는 게 정상이야. 남편이 평균 정도만 케어해줘도 진짜 만족하면서 살아갈 만한 거야. 나는 인도네시아 화교분이랑 국제 연애 중인데 행복하지. 사소한 것에도 감동받고 고마워해.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3개 줬는데 고맙다고 뽀뽀해주더라. 푸푸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기는 해. 잘 사는 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초콜릿 4개? 그거 내가 사 먹고 말지. 이런 마인드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는 좀 부족한 국가에서 살던 사람이라면 초콜릿에도 감동받고 행복해 할 수가 있는 거지. 소소한 것에 감동하는 거. 내 친구도 베트남 여자랑 곧 결혼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친구랑 같이 살고 있지. 그냥 한국에서 뼈를 묻고 싶어 해. 한글, 한국어 목숨 걸고 배우고 있고 본인 나라로 절대 안 돌아갈 거라고. 그리고 한국인들 한국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 자기 고향으로 보내버리고 싶다고 하지. 서울에 살고 38살에 19살 베트남 와이프를 만나 결혼하고 아기도 생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검소해. 와이프가 더 많이 사랑해줘서 행복한 거지. 국제결혼을 하고 싶다면 유학생을 꼬시던 유학을 가서 현지인을 꼬셔라. 나이 40 넘게 먹고 20대 초반에 동남아 여자 중매혼 시장 노리면서 국제결혼 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만나서 결혼까지 평균 5.7일이 걸린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행복하기 쉽지 않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고 싶어지는 게 결혼이어야 하는 거야. 선진국이 아닌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보통 여자가 가정을 맡아. 어차피 타국에서 언어도 안 되는데 일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럼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딱 역할이 안정되니 서로 만족을 하는 거지. 지금 국내 결혼을 해봐라. 월급 400 이상의 집안일 돕기, 이게 기본값이야.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릴 자신이 있으면 국제결혼이 맞다고 봐. 남자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가정상을 원하지 않나? 나도 국제결혼했는데 경험상 50대 아줌마들이 요즘 여자들은 야근 애들이 많다고 결혼 참 잘했다고 말 많이 해주더라. 본인 아들한테 다리 좀 놔달라는 말도 들었고. 내 형도 올 봄에 국제결혼을 해. 내 여동생 둘 모두 해외 현지에서 결혼할 예정이고 나도 뭐 그렇지. 유학 때 만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의도치 않게 4남매 가족 전부 국제결혼이 돼버렸는데 나중에 한자리에 모이면 아주 볼만하겠지. 예전이랑 다르게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지. 결혼 무조건 해. 진짜로 말이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